제 아무리 이런 좋은 음식을 먹어도 통증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3차 신경통 환자분들께서 간혹 질문하시는 저는 아픈데, 얼굴이 아픈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하고 가끔씩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아플 때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 혹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안면통 중에서 3차 신경통이라는 병은 특별한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만성 통증은 대부분의 경우가 나의 생활 패턴에서 오는 그런 만성 염증에서 오는 통증들이기 때문에 식습관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신경통이라는 환자들께서는 본인의 식습관, 아주 좋은 식습관을 갖고 훌륭히 나의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이라는 병을 앓으시는 분들께서는 음식을 잘 먹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가 3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정확한 진단 하에 약물, 정말 독하지만 어쩔 수 없는 약물, 신경 차단술, 그리고 뇌 신경과 혈관을 분리하는 뇌 감압술,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치료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통증을 없앤다면, 그리고 나서 본인이 편하시게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 환자분들은 크게 우리가 비전형 안면신경통, 입 안이나 치아, 잇몸, 혀, 입천장 이런 데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 그리고 안면 중에서 특히 눈이 빠지듯이 혹은 얼굴의 옆면 이런 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경추랑 연관되는 안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 환자분들께서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 환자 중에서도 특히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군에서는 영양소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주로 입술, 그리고 입 안의 점막, 그 다음에 혀, 치아, 잇몸 이런 데서 통증이 오는 것인데요. 주로 갱년기 나이가 드신 여성분에서 잘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은 이런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 것과 특히 그 영양소 결핍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연, 그리고 단백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이런 것들이 부족함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한테서는 식이요법, 식습관이 매우 통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의학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은 안면의 감각신경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3차 신경의 가지가 1번, 2번, 3번이 있고, 이런 신경들이 끝자락이 모여서 대뇌에 가서 이제 감각을 인지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연수와 그 뇌교라는 부분에서 신경이 한번 교차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뇌교와 연수 부분에서의 구조는 3차 신경 뇌척수핵이라 그래서 그 부위에 이제 부위별로 오니온 필이라 그래서 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경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입주입,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밤색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가 입술이나 입 점막, 이 구강 점막, 그리고 혀 이런 부분이고요. 이빨, 잇몸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위의 온도와 그리고 통증을 전달하는 그 뇌교에서의 그런 어떤 신경 손상이 같이 일어난다면 이쪽 동네에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도 있지만 그 통증의 느낌이 온도 감각에 그런 민감하게 화끈거리는 느낌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의 구강장혈감 증후군의 환자들의 통증 양상, 그런 양상으로 아프신 분들, 이 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3차 신경의 말단과 뇌교로 연결되는 이 신경 전체가 손상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신경 손상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양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그런 안면통 환자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했죠. 이런 분들한테는 음식이,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손상이 일어나기 전 단계는 허혈이라고 하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염증이 반복하고 이러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염의 음식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식 중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어, 참치, 연어 이런
이런 생선류나 그리고 뭐 호도, 아몬드 이런 견과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식물성 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신경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독성 성분에 의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은 주로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 색깔의 야채들이 많습니다. 뭐 크랜베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포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시금치, 브로콜리, 그 다음에 사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하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이제 제가 임상에서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단백질이나 HDL이라고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손상이 일어나서 오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혼자 사시면서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음식이 있어도 잘 못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위장벽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위장에서 위산이 충분히 나오면서 펩신이 만들어져야지 단백질을 주로 위장에서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데, 위장벽의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위장 기능에 대해서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산 저하가 있거나 이럴 때 더불어 장 세균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균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그 호르몬 밸런스나 그런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와 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특히 위장벽이 약해진 경우들이 많아서 위장벽의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글루타민이나 리코라이스 같은 성분들의 뭐 식품이라든지 좋은 걸 선택하신다든지, 장 세균 밸런스를 위해서 좋은 유산균 같은 거를 선택하시고 식이섬유를 열심히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면통 중에서 3차 신경통이 아닌 비전형 안면신경통, 구강자결감 증후군 이런 환자들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안면통에 좋은 음식들은 일반 만성 통증 환자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면통 중 3차 신경통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3차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이런 좋은 음식을 먹어도 통증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하에 3차 신경통의 3가지 치료법 중에서 본인의 그런 통증 상태나 몸 상태에 따라서 최상의 것을 선택해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관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